저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시험을 받고 이제 막 발령이 나서 이제 3월에 발령 받게 된. 네. 어, 저도 작년에 이제 공부 시작할 때 바로 발령 안 날 수도 있겠지? 좀 대기 발령 시간도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합격자 발표 나고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발령 공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년 이맘때에 나도 발령을 받고 유치원에 인사드리러 갈 거다라고 굳게 믿으시고 상상하시면서 공부하면 좀 더 힘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나는 합격한다. 내년에 나는 이제 유치원 가서 인사드린다라고 믿으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시험을 좀 많이 봤어요. 어, 제가 재학생 초수 때 보고 또 다음 연도에 재수하고 또 다음 연도는 일하면서 그냥 시험 한번 보고 또 이제 작년 24년도가 이제 마지막 시험 공부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험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4번 시험 보면서 느낀 점, 그리고 좀 합격했을 때 공부했던 점은 그 이전과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약간 엄청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한 건 아니고 그래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가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전해주고 싶은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번 암기와 뭐 깊은 이해, 이런 공부의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좀 고민하시고 항상 공부하면서 자주 드는 고민, 걱정거리 같은 뭐 공부 시간, 스터디, 이런 공부 전략,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가 슬럼프가 올 때, 그리고 공부하다 졸릴 때, 뭐 이렇게 공부하다 힘든 순간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잘 무난하게 넘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기면, 제가 좀 그림도 넣고 예쁘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바빠져 버려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는 초수 때는 항상 대학교 때도 그 책이 있으면 시험 전날 일주일 전에 그 책을 다 보면서 그냥 그대로 외우고 그대로 적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학점은 높았는데 그런 방식 그대로 임용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방대한 양의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진도도 좀 늦어지고 계속 회독을 하기도 어렵게 무겁게 짐을 들고 가는 그런 형태였어서 되게 끝까지 완주하는 게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책 전체를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큰 개요, 그리고 그 개요 아래의 요소, 그 요소의 정의, 정의의 키워드, 이런 식으로 중요한 암기거리를 정해두고 그 부분을 먼저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요소를 계속 반복하면서 익혀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은 좀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암기를 계속 하는 게 결국에는 깊은 이해, 그리고 시험장에서 잘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암기거리는 사실 책 전체를 보면 외울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외울 거를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다 외우려고 하면 강의 진도 따라잡기도 어렵고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외우는 것을 정말 추천드려요. 그래서 기출에 자주 나오는 친구는 정말 암기가 초반부터 잘 돼 있게 만들고 또 계속 봐야 돼요. 자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반짝이가 3개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직 안 나왔지만 기출된 것과 비슷하게 닮은 개념, 그리고 같은 선상에 있는 그런 거예요.
예로 들면은 괴로움 중에서 예를 들면 만약에 쌓기 발달 단계가 있다. 쌓기 발달 단계가 한 7단계 있잖아요. 쌓기 발달 자체는 일단 기출에 자주 나왔던 내용이니까 암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뭐 잘 나오는 단원들이 그 5단계, 뭐 4단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특징까지 아주 정확히 암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 7단계, 뭐 3단계 이런 게 아직 안 나왔다. 그러면 안 나왔다고 해서 그냥 이건 기출에 안 나온 거니까 일단 패스 이러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좀 예시가 정확하게 됐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기출에 한두 번 된 거. 이거는 사실상 그때 당시 시험장에서 풀었던 사람들한테는 킬러 문제였겠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일단 한 번 나오면 나중에 또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두 가지가 일단은 주로 먼저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기출 한두 번 된 것이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하게 먼저 암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다 됐다. 이 위에 세 가지들이 암기가 잘 됐다. 나는 탄탄하게 된 것 같다 했을 때 아직 안 나온 개념, 뭔가 내가 마음속에 이거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거를 이제 건드려서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초수 때는 일단은 다 알면 내가 다 쓰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암기 기출된 것들의 개념 암기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개념 확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했대. 그럼 이것도 외워야지. 저거 뭔가 나올 것 같은데 하는 거 추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는 안 되고 외워야 한다고 내가 보따리에 담은 것들은 너무 많고 해서 정작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것들을 틀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1차 합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차 합격은 일단은 자주 기출에 나오고 남들도 다 맞추는 거를 내가 맞고 나오면 할 수 있어요. 꼭 커트가 아니고 조금 더 커트해서 높을 수도 있어요. 네, 너무 초반부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기출에 나왔던 개념, 그리고 아직 안 나왔지만 닮은 것들, 그런 친구들 먼저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기출하니까 제가 잠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실 기출을 뭐 여러 번 푸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기출 회독 스터디 뭐 계속 풀어요 이런 스터디가 있는데, 저는 사실 기출을 많이 풀어야 합격을 하는데 좋다가 아니라 기출에 무엇이 나왔는지를 잘 알고 있고 어떤 유형으로 나온다라는 걸 아는 게, 그래서 뭐가 나왔는지를 알고 내가 그거를 자주 보고 암기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기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기출을 접하잖아요. 그거를 막 계속 뭐 이거 한 번 풀었으니까 또 풀어야지 이러면서 막 쓰고,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뭐가 나왔구나, 그러면 내 책에다 옮겨야지, 이거 시험에 나왔으니까 뭐 별표 3개, 이거는 꼭 문풀 전까지는 내가 암기를 하자, 이런 데 활용을 해야 되지, 너무 기출 막 이렇게 문장 단위로 분석하고 좀 이렇게 다 외우겠다, 기출을 다 외우겠다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합격을 위한 공부에는 살짝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서, 기출은 그런 개념을 가져와서 이거 암기해야지 딱 그 용도로만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암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느낀 거는 뭐 백지 쓰기가 좋다, 사람은 써야지 머리에 기억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백지 쓰기도 괜찮고 말하는 것도 괜찮고 구술하는 거, 그리고 그냥 읽는 것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우리는 고시공부니까 책을 읽는 것만으로 해서는 머릿속에 담을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읽는 거, 쓰는 거, 말하는 거 전부 다 그 개념에 나를 자꾸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계속 읽어서 내가
계속 보다 보면 정말로 시험 때 그 책 부분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보기만 해도 그렇게 보이니까 대신에 쓰는 거는 좋지만 읽을 때 한 번 읽고 말면 안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읽는 걸로 공부하겠다 하면은 정말 책을 닳도록 봐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다 이렇게 알 정도로 그렇게 읽는 것도 합격을 할 수 있다. 너무 뭐 백지 쓰기를 해야 된다는데 팔도 아프고 시간도 부족하고 할 때는 그냥 책 읽는 것도 같이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래에 이렇게 적어뒀어요. 제한 두지 말고 모든 방법을 융통적으로 활용하기. 단원에 따라서는 좀 짧은 단원은 구술로 해서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이 단원은 중요해. 그리고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암기하고 싶어. 그러면 백지 쓰기로 차분하게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꼭 한 가지 방법만 쓰는 것은 나를 더 지치게 하고 이렇게 날 가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방법 다 동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좀 중복해서 말한 것 같은데 이제 깊은 이해랑 이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카페에 보면 선생님들이 이해는 언제 하고 암기는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깊은 이해는 암기에서 온다고 느꼈어요. 암기를 내가 해서 머릿속에 박아버리면 이건 내가 그렇게 외웠으니까 이거야 하고 의문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암기만 잘하면 깊은 이해는 가을쯤에는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라고 저는 장담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계속 읽는다, 계속 인출한다, 암기하는 것을 반복한다. 그러다 보면 암기가 잘 돼 있어서 뭔가 짧은 문제를 풀거나 누가 물어봤을 때 대답이 툭툭 나오거든요. 그럼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면 뭔가 나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힘도 생기고 네. 그래서 이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깊은 이해는 사실 선생님들도 많이 좀 걱정하시는 게 어떤 개념, 그 개념의 정의를 쓰시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정의에 대한 것도 그 초반부터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정의를 일단은 계속 읽고 보고 쓰면서 외우고 결국엔 키워드를 내가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정의에 대한 키워드를 뽑아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키워드가 초반에 뽑아놨다고 계속 끝까지 가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참 신기했던 게 공부를 나름 꼼꼼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키워드를 다 이렇게 정해놨었는데 막판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하면 이제 이해가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이게 키워드가 아니라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초반부터 키워드를 찾는 노력을 하면서 가을쯤에는 이제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또 계속 깊은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키워드가 핵심을 뚫어서 정답 처리될까를 계속 고민하고 수정해 나가세요. 결국에는 깊은 이해, 뭐 정의, 암기 이런 것도 키워드, 암기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중간에 좀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초반에는 이렇게 하고 여름까지는 깊은 이해를 위해서 뭐 자료를 찾는다거나 내용을 더한다는 거나 그런 게 조금은 여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름 이후에 전범위 모의고사 들어갈 때는 이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합격할 수 있어요. 많이 안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정의, 키워드 그런 거 잘 알고 문제에 맞게 쓰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거든요. 모든 내용 다 아는 거는 학자가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여름까지는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렇게 다듬어 둔 다음에 가을에는 계속 내가 가진 키워드를 계속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하면 이걸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얻은 것을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정리한다는 게 내가 뭐 단거나 노트를 만든다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요. 근데 저는 제가 좀 핵심을
잘 파악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뭔가 욕심도 많고 이것도 저것도 다 넣고 싶어서 항상 정리를 하면 긴 줄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사님들이 나누어 주시는 뭐 개요도 요약집 구조화 자료라고 불리우는 그런 요약된 자료에 이제 좀 똑똑하신 강사님들이 정리를 한 거니까 핵심이 잘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이렇게 깊은 이해하면서 느낀 키워드 이런 거 다 정리하고 해서 시험 일주일 전까지 그걸 계속 약간은 변형하고 수정하고 하면서 계속 봤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암기 카드에 중요한 것들 넣어서 그냥 시험장에서는 그것만 보고 이제 시험을 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암기랑 이해가 중요하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공부 시간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드릴게요. 공부 시간은 일단은 많이 공부하는 건 좋지만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꼭 합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이 중요하거든요. 저도 초수 때 멋모르고 다들 한다길래 공부 시간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때 좋았던 점은 의지가 없을 때 좋았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느낌이라 좀 외로움이 덜했고 그랬는데 단점은 이렇게 이것저것 카메라 설치해야 되고 그 카메라 속에 다른 선생님들 공부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저는 냉정하지가 못해서 그걸 가끔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쌤은 벌써 저렇게 공부하는 거야? 나는 아직 이거밖에 못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하루 정도는 쉴 수도 있는데 그 공부 시간은 스터디 약속이기 때문에 뭐 못하겠으면 충원하고 가세요 막 그래야 되잖아요. 벌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공부 안 될 때 잠깐 걷고 걸으면서도 공부할 수 있거든요. 책 들고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막 카메라 들고 막 할 수가 없고 또 괜히 나는 공부하고 왔는데 뭐 하다 왔어요 라고 하면 또 괜히 기분 나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초수 때 좀 공부 시간 스터디를 한 게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구나라고 저는 느꼈어요. 물론 이걸 잘 활용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리고 약간 6시간, 8시간 채웠다. 나 오늘 좀 했나 봐. 공부 끝. 이렇게 내가 뭘 했는지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채웠으니까 오늘도 열심히 산 거지 뭐 이렇게 만족하고 그냥 하루를 마무리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공부 시간 스터디 중요하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지 그 방향을 자꾸 체크하고 하루에 뭐 4시간, 6시간밖에 공부를 못했어도 내가 잘 맞게 암기 잘하면 그게 공부 잘 한 거거든요. 그 하루.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어제 밤에 적은 건데 초반부터 공부 시간 한다고 계속 앉아있고 러시하면 여름에 좀 지침이 오래 갈 수 있거든요. 내가 너무 오래 못 앉아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점차 늘려가면 돼요. 그래서 공부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4시간밖에 못 앉아 있었다라고 저도 좀 자책할 때가 있었는데 그냥 사람은 원래 희망이 있어야 좀 힘이 생기거든요. 나는 뭐 여름쯤엔 내가 길게 하고 있겠지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계속 내일은 좀 더, 내일 그 다음 날은 좀 더 이렇게 하시고 차라리 시간보다 중요한 건 내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 암기하는 거 집중하시고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오전 10시에 가서 오후 10시에 이제 오는 그런 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심지어 그냥 밥 먹는 시간 포함. 그리고 이 중에서 주 2회는 운동해서 1시에 시작하기도 했고 지치면 카공도 갔고 또 일요일은 오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참 많이 막 공부를 막 10시간, 12시간 이렇게는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암기만 잘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정말 공부 시간이 중요해지는 건 10월이에요. 이때는 진짜로 그냥 앉아 있는 게 좋아요. 하나라도 더 보고 그냥 이때 집에 가고 싶으면 그냥 아니야 난 좀 더 봐야 돼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그 본 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10월은 정말 공부 시간이 압도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는 여러분의 리듬에 맞게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아는 선생님이 굉장히 고득점 하셨는데 그 선생님은 뭐 아침 9시에 기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후 1시에 독서실 가셨대요. 그런 선생님들도 고득점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좀 한 번 앉아있을 때 오래 하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막 오늘 나 너무 늦게 일어났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유 정말 이거밖에 못했네. 이러지 말고 그냥 내가 앉아있고 공부를 시작했다. 집중하자.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슬럼프 왔던 때가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한 4번 시험 보다 보니까 이런 적이 많았는데 일단 공부가 안 될 때도 있었고 그 슬럼프가 왔던 시기는 이제 사회관계 끝나고 예술 경험으로 넘어가는 그때도 한 번 왔었고 약간 문풀 시기 때도 좀 약간 흔들렸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될 때는 그냥 나는 합격할 거다. 나는 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거야. 나는 합격해. 그런데 나는 길게 안 하고 짧게 끝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믿고 하자라고 이제 항상 생각했고 공부는 안 될 때는 카공도 갔었어요. 이제 약간 좀 어르신들이나 부모님은 카공 가면 공부가 되니? 라고 이렇게 약간 좀 혼내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단 내가 계속 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스카에서 독서실로 간다거나 이렇게 환경 바꾸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잠시 산책하거나 노래 듣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공부하다 졸릴 때는 저는 자면 약간 흐름이 끊겨서 그냥 책 들고 이제 복도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 잠도 깨고 암기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관계 끝나는 시기에서 좀 앞에 힘을 많이 쏟았잖아요. 개론 1, 2월에 했고 그리고 이제 신의 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점수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막 열을 태우잖아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힘든데 예술관계 남았다. 자연탐구 남았다. 교육과정 운영평가도 남았다 해서 약간 좀 지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재수 때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근데 이때 막 나를 밀어붙이면 오히려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그게 좀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나 긴 시간 슬럼프가 더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일주일 쉬다 와도 된다. 근데 이제 일주일 쉬다 오면은 강의가 밀려 있겠죠. 전 이제 강의 밀렸을 때는 제가 이제 약간 사용했던 방법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강사님이 하고 있는 진도를 따라가세요. 이제 나 밀렸으니까 이거 먼저 듣고가 아니라 그냥 일단은 하고 있는 진도 따라가면서 플러스 밀린 강의 진도를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은 강사님 지금 현재 진도를 따라가면 마음의 안정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좀 밀렸던 거를 메꾸는 식으로 하면 강의 금방 따라잡고 일단 강의 듣는 것도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이제 듣고 귀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꼭 내가 뭐 쓰고 이래야 공부는 그것도 공부인데 그래서 강의 시간 공부해서 막 제외하고 그러지 마시고 힘들 때는 저도 그냥 그날 하루는 강의 듣고 책에 메모하는 걸로 끝내기도 했어요. 일단 나를 계속 노출시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어쩌면 슬럼프가 왔다는 거는 약간 암기가 덜 됐다고 생각해서 불안해서 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불안할 때는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작은 단원이라도 내가 암기 잘 됐는지 테스트하기. 약간 그래서 나 이거 하나씩 작은 성공 경험이 이제 지속되면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작게라도 성공을 하면서 그리고 일주일 쉬어도 되니까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문풀 시기는 진짜 암기를 좀 확고히 해야 되고 이제 전모 들어가기 전이니까 딱 이제 좀 정리가 되면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밀린 진도 많은 문풀 양 때문에 과부하고 오거나 막 난 망했다. 이 문풀 다 못 풀었으니까 나 이번에 합격 못 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문풀은 너무나 많은 양이고 사실 문풀을 푸는 것보다 기출 아까 말했던 암기 잘 돼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문풀 양이 너무 많을 때는
기출에 되었던 그 암기거리들만 동그라미 쳐서 그것만 풀기도 했고요. 이게 문풀 쓰면서 풀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하면서 풀기도 했어요. 뭐 이거는 뭐다 하고 답 확인하고 아 이거는 잘 말했는데 좀 키워드가 빠졌네. 그러면 그것만 계속해서 암기하고 오답도 저는 안 했어요. 왜냐면 일단 내가 그 모르는 거를 암기해서 머리에 넣는 게 중요하지 오답 노트 만들고 막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기억을 못해서 틀렸던 그런 개념은 그 책이나 요약집에 표시를 해둬서 이거 내가 기억 못했으니까 이거 봐라 라고 표시해두고 그걸 계속 봤지 막 오답 노트 따로 만들고 막 풀로 붙이거나 뭐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틀리면 암기해버리면 되는 게 이 문풀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문풀도 양이 많아서 그걸 다 풀려 하다 보면 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다음 주 다음 단원 시기가 찾아왔다.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풀고 그 다음 진도에 맞춰서 문풀 푸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문풀 다 못 풀어도 암기를 했다면 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상이네요. 네, 그래서 전모도 전 오답 대신에 틀린 개념 있으면 그 부분 그냥 책 펴요. 거기 읽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해요.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암기해요. 그리고 끝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전모 시기에는 문제를 내가 얼마만큼 암기됐냐 확인하는 용도도 좋지만 저는 시험 때 전략 세우는 약간의 실험용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딱 집중해서 저는 직강을 다녔었는데 유자쌤 직강도 들었었는데 이때 와가지고 열심히 풀고 푸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오늘은 뭐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지에다가 적고 답을 옮겨봐야겠다 라고 해서 나한테 맞는지 한번 시험 해보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 나한테 별로 안 맞는다. 나는 그냥 바로 생각하고 바로 답지 적는 게 맞겠다. 이렇게 시험 전모를 풀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게 약간 뭐 서술 전략일 수도 있고 시간 분배 전략일 수도 있고 문제를 읽는 전략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모 풀 때 그런 테스트를 저 스스로 했고요.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 활용은 안 됐지만 그래도 자신감을 줬기 때문에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모 때 느꼈던 점, 얻었던 전략들을 그냥 타이핑 해두고 넣어둔 다음에 이제 남은 일주일은 또 열심히 공부를 해요. 회독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점점 정리한 게 쌓여갔는데 그거를 일주일 전에 프린트해가지고 암기 카드에 착착 붙여가지고 그걸 들고 시험장에 갔어요. 그거 들고 가면 뭔가 나만의 전략 그런 거라서 되게 뭔가 마음가짐도 굳게 잡게 되고 나는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더 생긴 것 같아요. 네, 이상이고요. 좀 준비가 좀 덜 돼서 그런지 중간에 말도 버벅이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네, 일단 개론 잘 끝내셨잖아요. 그 점 너무 축하드리고 이제 앞으로 유자쌤이 뭐 두문자 이런 거 되게 암기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셔요. 그래서 저는 그거 도움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암기를 좀 즐겁게 굳건히 하시고 뭐 문풀도 전모도 잘 하셔서 시험장에서 네, 아는 거 다 쓰고 나오시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유자쌤이 문제 푸는 전략도 알려주시거든요. 네, 그것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